마약류 등 약물 중독 예방 교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극한 직업, 웹드라마 수리남,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이 사진들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마약이라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유해 약물 중 일상으로 급속히 파고든 마약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1. 마약류의 개념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약물 중독의 문제점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3. 약물 중독 예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의 학습 활동입니다. 1. 마약류에 대해 알아보기. 2. 약물 중독의 위험성 알아보기. 3. 약물 중독 예방 알아보기입니다. 마약류에 대해 알아보기. 다음 중 유해 약물들을 찾아볼까요? 물과 비타민을 제외하고 모두 유해 약물들입니다. 술의 주요 성분인 알코올과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담배의 니코틴과 같은 성분이 유해 약물에 해당합니다. 본드는 환각물질이며 암페타민과 엑스터시는 마약류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우리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약물입니다. 그럼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약물은 표와 같이 5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술과 같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 커피, 고카페인 음료인 에너지 드링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을 말합니다. 마약류 사용의 해외 사례로 미국의 마약거리 영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은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켄싱턴 거리입니다. 약 3km 정도 이어진 이 거리는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마약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저에게 이곳을 통과할 때는 절대 정차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곳의 별명으로는 헤로인 월마트, 그리고 좀비랜드 등이 있습니다. 이곳을 운전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수시로 도로로 뛰어드는 마약 중독자들 때문. 아까 그 아저씨다. 좀비 아저씨입니다. 이들은 달리는 차량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선 특이한 자세로 정지한 채 서 있는 중독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마약 복용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의 일부가 손상된 것. 취재진은 켄싱턴 거리 마약 거래 실태를 알기 위해 켈빈 씨를 만났습니다. 켈빈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2년여의 노숙자 생활을 겪었습니다.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하는데도 대로에서 거리낌 없이 마약을 투여하는 중독자들.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There are so many policemen around here. All I can say right now, they're doing the best as they can. It's too many people that's out here. It's too many. 마약 판매상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서너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마약의 가격은 단지 $5. 심지어 공짜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You do something for free, but really nothing for free. It's to get you started. But it depends. I guess $10 or some is $5. Depends on. 정말 충격적이죠?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마약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모두 중독성이 강하지만 마약처럼 단기적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한 번의 투약으로도 빠르고 강하게 중독되며 뇌에 변형과 손상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력과 성범죄 등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각종 강력 범죄까지 이어져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약은 마약류에 속한 품목 중 하나로 마약류에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 물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마약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으로 나뉘고 천연마약에는 아편과 코카인 등이 있으며 합성마약에는 펜타닐 등이 있습니다. 천연마약은 재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근 값이 싼 합성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정신성 물질로 중추신경을 흥분 또는 억제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감각을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일명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환각제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고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각성제,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하여 진정, 졸음 등을 유발하는 억제제가 있습니다. 필로폰이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 억제제도 암페타민류인 각성제로 향정신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마로 대마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또한 마약의 위험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하다 적발된 사례와 고도 비만 환자의 치료제인 식욕 억제제를 살 빼는 약으로 오남용하여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그래프를 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향정신성 의약품은 우울증, 다이어트, ADHD 등으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이며 대마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구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여러 병원에서 동일 약품을 처방받아 한 사람이 많은 양의 향정신 의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10대 마약 사범은 227명입니다. 2022년 하반기까지 통계가 된다면 과연 몇 명으로 증가할까요? 아마 2021년에 309명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연령별 단속 내역을 보면 20대 마약 사범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10대 때부터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고 한 번 마약을 하면 중단하기 어려워 계속 마약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 거래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SNS나 가상화폐 등으로 전보다 쉽고 은밀하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거래가 익숙한 20대가 마약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물 중독의 위험성 알아보기. 활동 1에서는 마약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활동 2에서는 약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맞은 순간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심장 뛰고 막 머리가 확 열리는데 시야가 터지고. 그들은 왜 마약에 중독된 것일까? 마약을 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바로 뇌. 마약 중독의 비밀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수치가 50이라면 마약을 했을 때의 수치는 최대 900,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근데 그것만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마약류는 이 만드는 공장을 파괴시켜요. 마약 중독자의 뇌를 보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세포의 활성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 화가가 마약 투약 후 그린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도파민은 점점점 파괴가 돼요. 그럼 500개 썼으면 5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괴가 되니까 다음에 하면 400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양을 좀 늘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내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약을 해도 나올 도파민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왜 하느냐? 강력하게 500개, 600개 나왔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마약의 강렬한 자극은 뇌 속 기억 장치인 해마의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란 것은 평생 가요. 안 없어진다. 약의 맛을 한번 느꼈다. 그러면 이미 초기 중독이에요. 마약이 뇌를 망가뜨리는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시작에는 쾌락 호르몬 도파민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50이라고 하면 필로폰은 900 정도로 거의 18배 더 분비됩니다. 그러니 마약을 한 번이라도 접한 사람은 그 행복감이 머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중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표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실험적 사용입니다. 호기심 또는 모험심으로 약물을 단기간 적은 양을 사용하며 또래 집단에서 즐거움을 공유하고 집단 구성원이 되기 위한 동기로 약물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약물을 처음 접하고 배우는 시기이죠. 두 번째 단계는 습관적 사용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단계로 가끔 필요할 때 약물을 찾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심화적 사용입니다. 일상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주기적으로 남용하는 단계입니다. 점차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감정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강박적 사용입니다. 약물 효과 혹은 즐거운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량의 약물을 자주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에 의존하게 된 상태입니다. 약물이 점점 생활의 중심이 되어가고 가정과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약물 중독이 될수록 머릿속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볼까요? 중독이 될수록 약물이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욕구가 의식주, 친구관계 및 학업 등 학교 생활, 운동, 연애 등 이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즐겨왔던 모든 것을 대신하고 더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약류 사용의 폐해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폐해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폐해는 동공이 작아지거나 커집니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호흡 정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 폐해는 환청, 환시 등 환각 증상과 망상, 우울, 불안이 나타나며 약물 사용 중단 시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등의 금단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회, 경제적인 폐해는 강도, 폭력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직업을 잃어 생계가 어려워지며 자살이나 가정 파괴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마약 중독자들로 마약에 중독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마약 사용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약에 중독된 후 모두가 충격적으로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빛이 멍해졌고 얼굴 전체에는 반점이 생기며 주름도 늘어나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은 각각 다르지만
이들의 변화 양상은 비슷하며 마약의 무서움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약물 중독은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위험한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청소년기 뇌는 발달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시기로 청소년기 약물 사용은 뇌 기능 발달을 저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범죄에 연루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연루 유형에는 무료 해외여행을 제의, 수고비 등 금품을 받고 마약류가 숨겨진 물건을 운반하는 유형, 해외에서 가이드 등이 투약을 권유하거나 스스로 유흥업소 등지에서 투약하는 관광 유형, 친구나 지인 등의 부탁으로 가방 등에 숨겨진 마약류를 자신도 모르게 보관하게 되는 유형, 돈벌이, 생계유지 등을 위해 해외에서 운반책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유형, 효과가 좋다는 말만 믿고 국내에서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않은 채로 들어와 사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로 적발이 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보면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 마약 구매를 주선하는 것은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또는 상습 마약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 예방 알아보기. 청소년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캔디 해봤냐? 캔디? 해봤어. 처음엔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누구나 한 번 경험해봤을 거라고. 정말 한 번만 하려고 했을 거야. 너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거야. 청소년 마약, 그건 범죄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입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청소년이라도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 아시겠나요? 앞서 살펴본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활동 3에서는 약물 중독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중독 예방법으로 첫 번째,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며 의료용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평소 불안과 스트레스 관리를 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운동 및 취미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불안감과 스트레스 관리를 합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유해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변의 권유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마약은 의존성과 내성이 있고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금단 증상이 심해져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마약의 유혹이 있는 경우 주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마약류 사용을 알게 되었거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인지 및 목격하였다면 검찰청 1301, 경찰청 112, 관세청 125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치료 상담 번호 129, 학교 전담 경찰관 상담 11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제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랩 배틀 안티 록스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되지. 다이어트 한 달째 난 아직도 되지. 인터넷에서 파는 약 효과 좋다던데. 머리도 좋아져 살도 빠져. 한번 먹어볼까? Welcome to Me Too 다이어트. Yeah, that's no no. 한 번의 호기심,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쳐. 정말로 위험해. 머리 좋아지는 거 아니야. 살 빠지는 건 더더욱 아니야. 알려줄게 너희가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약. 사실은 ADHD 치료제. 살 빼는 약. 그건 식욕 억제제. 환자가 아니면 효과도 없지. 위험해 부작용.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 약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마약류 의약품. 마약 중독 코앞이지. 마약 중독 코앞이지. I have an idea. 알 수 없네요. SNS에서도 쉽게 구하는데 뭐가 위험하죠?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떡볶이, 마약 이렇게 친근한데 wow. 구하는 건 easy. 너희 맘은 알지. 하지만 몸뿐만이 아니야 마음까지 망치지. 위험한 걸 알잖아. 청소년 마약 사범 매년 증가해. 인터넷, SNS로 이런 약 사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 몰랐어. 내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위험한 거라니. 공부도 잘하고 쉽게 살 빼고 싶었을 뿐이죠.
한 번쯤은 괜찮을 줄 알았어. 하지만 시작하면 멈출 수 없네. 내 몸과 마음 망가져버리고 범죄 행위 손댈 뻔했네. 생활 속 마약류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공부 잘하는 약 마약류, 살 빼는 약 마약류. 알고 보면 마약류 의약품. 약은 필요 없어 스스로 해낼 거야. Anti-drug, oh yeah, anti-drug. 한 번쯤 이번만이라 생각하지 마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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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범 말도 안 내 돼. 몸과 마음 우리가 지켜요. 우리 함께 지켜줘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우리 함께 예방해요. Anti-drug, oh yeah, anti-drug. 너와 나와 우리 모두 Anti-drug star. Yeah.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나온 단어를 이용하여 마약류의 특징을 완성해보세요. 마약은 뇌의 영구적 변화만 초래할 뿐 별다른 신체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마약은 동공의 변화, 구토, 호흡 정지, 불안 등의 신체 및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중독의 경우 뇌의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청소년기 마약은 더 쉽게 중독됨을 알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어린 나이에 약물을 시작할수록 보다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약류의 개념, 약물 중독의 위험성, 약물 중독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마약류를 접한 10대들은 잠깐의 호기심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이 아닌 평생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퇴치 서약서를 작성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약류 등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